60대 이상 여러분, 지금 그렇게 걷다간 무릎 다 나갑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찌릿해서 너무 아파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손주가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면 자꾸 피하게 되니까 미안해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80세에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무릎 수술비 수백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무릎 아플 일이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진호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건강해지려고 10년간 빠짐없이 걸었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거죠? 할머니의 무릎 엑스레이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매일 걸었는데 오히려 무릎이 망가진 겁니다. 잘못된 걷기가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딱 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무릎이 약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무릎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댓글에 무릎 지키기 시작이라고 적어주시는 10분을 추첨해서 무릎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절 영양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왜 무릎이 아플까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 중 70% 이상이 잘못 걷고 계십니다.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무릎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걷기법으로 하루 30분씩 걸으면 올바르게 걸었을 때보다 무릎 연골이 3배나 빨리 닳는다는 겁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면 타이어가 한쪽만 닳듯이 무릎 연골도 한쪽이 심하게 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2단계, 계단 오르내릴 때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3단계,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픕니다. 마지막 4단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다리에 힘 빠지면 저승 가는 날이 빨라진다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60%가 무릎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재활 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심한 경우 요양병원 신세를 넘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걷는 방법만 바꿔도 무릎 통증을 80%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걷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무릎을 살리는 걷기의 5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땅에 딱 놓고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굴려가는 겁니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걷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도 알고 보니 발바닥을 딱 내려놓으며 걷고 계셨습니다. 10년간 매일 1시간씩 무릎에 충격을 주며 걸었으니 연골이 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이동되는 걸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쿵 찍으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살짝 땅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두 번째, 보폭을 줄이세요. 빨리 걸으려고 보폭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폭이 클수록 무릎에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본인 발의 길이 정도로 작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겠지만 이게 무릎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으세요. 팔을 움직이지 않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팔을 제대로 흔들어야 몸의 균형이 잡히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이뤄서 한쪽 무릎에만 체중이 몰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딱한 구두나 운동화는 절대 신지 마세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신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으로 신발 뒤꿈치 부분을 눌러보세요. 푹 들어가야 좋은 신발입니다. 딱딱하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딱딱한 바닥은 무릎에 충격을 더 많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무릎 통증이 80%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올바른 걷기법으로 걸어도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멀쩡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최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세도 바르게 걸었는데 무릎 통증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식단 하나만 바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에 하시던 이 자세 하나를 고치고 지금은 등산 동호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어떤 자세를 고치셨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릎 통증이 100% 없어지는 나머지 20%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6세 최영희 할머니는 걷기법도 바르게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무릎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몸 안의 염증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걷는 건 바깥에서의 치료라면 먹는 건 몸속에서부터의 회복입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먹던 빵을 끊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무릎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픔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하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빵이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데 특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염증을 부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빵, 과자,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무릎을 아프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무릎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릎을 살리는 음식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관절 내부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 염증은 강력하게 줄여줍니다. 매일 저녁 생강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삼치구이나 고등어 조림만 드셔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달걀 껍질입니다. 달걀 껍질에는 우리 몸의 연골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껍질은 직접 섭취가 어렵죠. TV 광고를 보고 요즘 난각막 관절 영양제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난각막은 하루에 한 번 따로 챙겨 드시면
실제로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단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식단은 그대로였지만 이 자세 하나를 고치고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 되셨다고 했죠? 바로 이 자세입니다. 앉을 때 무릎을 먼저 완전히 구부리며 앉지 말고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게 앉습니다. 일어날 때 무릎을 먼저 펴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무릎이 아닌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앉을 때와 일어날 때 상체를 숙여 무릎에 체중이 실려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일러드리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자세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분 가꾸기나 바닥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무릎에는 평소의 7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무릎에는 420kg이 실리는 거죠. 안 그래도 평생을 써 약해진 무릎이 400kg가 넘는 압력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소파에 앉아 TV 보실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앉으면 무릎과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무릎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세 번째, 무릎 꿇고 일하기입니다. 걸레질이나 정리정돈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뼈가 직접 바닥에 닿으면서 연골에 상처가 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방석을 깔고 하세요.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에 가는 체중 부담이 30%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몸무게 5kg만 줄여도 무릎은 20kg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과 식단까지 바꾼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쌩쌩해집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아파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다리에 힘 안 빠지게 근육을 강화하는 초간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이순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하루 5분씩 이 운동을 3개월간 하셨더니 지금은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 다니십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줍니다. 발끝을 위로 젖혀서 5초간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10번, 오른쪽 다리 10번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안정시켜줍니다. 두 번째 운동, 벽에 등 대고 앉기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서세요. 그 상태로 등을 벽에 붙이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세요. 무릎이 90도가 되지 않게 조금만 구부리면 됩니다. 10초간 버티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3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전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이 2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5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2주차부터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셨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적게 하고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육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걷기법부터 음식, 생활습관,
운동까지 쌩쌩한 무릎을 위한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실제로 이 방법들로 무릎이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84세 박철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걷기법과 음식 조절, 그리고 2가지 운동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뒷산에 올라 약수물을 떠오십니다. 두 번째는 78세 김영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1층으로 이사까지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이사비가 부담되어 고민이 많으셨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4개월간 실천한 결과 지금은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무릎이 아파 고생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계획을 함께 해보세요. 1일차 걷기법부터 시작하세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 안에서 10분만 연습하면 됩니다. 2일차 보폭을 줄여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발 길이만큼 작게 걸어보세요. 처음엔 답답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3일차 팔을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하세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4일차 밀가루 음식 하나를 끊어보세요. 아침에 드시던 빵 대신 밥을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5일차 생강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무릎 통증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숙면도 취할 수 있습니다. 6일차 앉는 자세를 바꿔보세요. 다리를 꼬지 말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7일차 의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다리 펴기 운동 5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3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1개월 후에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걸을 때 무릎에서 나던 딱 소리가 줄어듭니다.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30분 이상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계단을 난간 없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못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집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무릎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84세 박철민 할아버지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10보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무릎을 살리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당신이 자신의 무릎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걷는 법, 식단, 자세, 운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면 당신은 더 자주 외출하게 되고 손자, 손녀와 더 오래 뛰어놀 수 있고 나들이도, 여행도, 운동도 마음껏 하게 됩니다. 단 일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걸음 하나, 차 한 잔, 자세 하나, 그게 바로 무릎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무릎 지키기 시작이라고 적어보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을 소중하게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해 난각막 관절 영양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나이에 무릎 아파서 고생하는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죠?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함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쌩쌩한 무릎을 응원하며 저는 목과 어깨가 아파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